수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 825조를 넘어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민 부채도 1500조를 넘어서 1700조까지 마지못은 다 왔어요. 전부 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터지면 나라 망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베네수엘라가 뭐 5년 후에 우리 망할 거다 이래 망한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일어나니까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에 거지로 살고 있던 나라가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들 같이 애국자가 있어서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자라깨나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서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불타는 애국심 이거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직업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페이스북에 우한 폐렴을 걱정하고 정치 방역을 걱정하고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고 박은순을 공격해대는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누구게요? 이상하네 이거. 앞으로 이영은 PD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이 사진에 뭐가 다 빼돌려서 공부를 시켜서 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물을 때는 절대 모른다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해외 동포들이 보면 어이구 저 손상대만 알고 있구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의사를 모시기 전에 지금 아마 출소 이후에 건강이 그렇게 빨리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강호 목사님 건강 빨리 회복하시라고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동욱 경기도지사의 회장님에게는 제가 사회자의 직권으로 한 25분 정도의 연습 시간 한번 배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안 들어도 되지만 의사 중에도 뭐 헷가닥한 의사들 좀 있어요. 근데 이동욱 회장님의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얘기는 정한 목사님을 듣고 의학적 지식한 이동욱 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판단하건대 문재인 정권 끝장나고도 여러분 다 64년을 더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나는 65년 살 수 있는데 저놈이 64년 상태에서 기분 나빠 가지 마시고 자 우리 경기도에서의 대회장이신 우리 이동욱 회장님을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손상대 선생님하고 김문수 지사님하고 경찰서에 잡혀간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집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나는 이러다가 안 잡아가겠냐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지 말래요. 의사회 회장은 절대 안 잡아간다고. 잡아갔다가는 대한민국 의사들 난리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말을 믿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가 의사회 회장을 잡아넣으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게 팩트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에비던스를 대라 그러거든요. 에비던스를 증거를 대라 이거죠. 증거를 그렇다 하더라 이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증거를 좀 대려고 하고 오늘 PPT를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님들도 요 뒤에 이제 PPT를 좀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갖다 대면서 문재인 정부와 박은순의 이 거짓된 것, 오늘 또 기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상대 대표님 영등포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시고
김문수 지사님 종암경찰서 가서 어제 조사 받으셨는데 저는 월요일 날 종로경찰서에 박원순이 처벌하러 갑니다. 종로경찰서에서 박원순 고발한 거 조사받으러 와라. 그래서 제가 박원순을 저는 반드시 처벌시킬 거고, 이 제목이 김문수 지사님이 당했는 종암경찰에서 당했는 여기 예배 드렸다는 거, 저는 제목이 그 고발장에 예배 방해죄, 그 다음에 박원순이의 정치 방역,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직권 남용, 직무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에비던스를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증거를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짓되었느냐, 이 거짓이 알려지는 순간에는 문재인, 박원순 다 구속돼야 됩니다. 지금 이 거짓이 왜 그러냐, 사람 266명을 지금까지 죽여놨거든요. 사람 266명 죽이면은 여러분들 구속으로도 부족하죠. 네? 자, 제일 첫 번째 저 화면입니다. 2월 22일 날 박원순이가 광화문 정치 탄압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을 2월 22일 날 고발했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 2월 22일 날, 23일 날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고, 근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저게 뭐냐면은요, 방금 제가 2월 22일이라 그랬죠. 2월 24일입니다. 저 신문 기사는 2월 26일자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저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월 24일 날 박원순이가 뭐라 그랬냐면 우한 짜오, 중국 짜오 그랬습니다. 2월 22일 날, 23일 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우한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해놓고, 우한이 버글버글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중국 유학생, 중국 관광객 환영한다, 그거를 2월 22일, 23일 다음 날인 2월 24일 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중국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은 관심도 없다는 것을 저기 내용에, 신문 기사 내용에 보면요, 중국 사람 다 받아들여야 된다, 중국 사람 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 사람들 때문에 겁나서 집 밖에 못 나가겠다, 우리가 자가격리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거짓된지 아시겠죠. 2월 22일 날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야외 집회도 못하게 한 사람이 2월 24일 날에는 중국 사람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고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인영이가 우리 50만 명 이상이 중국 사람 막아주세요 하니까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 저 중국 입국 금지 당시에 청원입니다. 국민들 청원. 50만 명 이상이 우리 정말 국민들 희생을 막아주세요 그랬는데, 이인영이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과 고통을 나누는 게 친구다.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이거?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저게 위에 사랑제일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 밑에는 이태원 클럽 모습이에요. 마스크 한 명도 안 쓰고 밤새도록 광란의 밤을 즐기는데요. 2020년 5월달까지 저 아래에 이태원 클럽을 마음껏 방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에 와서는 예배 방해를 했어요. 국민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 밑에 저 나이트클럽은 방치한 사람이 위에 것을 막을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나 판사도 양심이 있으면 저 두 사진을 보는 순간 박원순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예배 방해한 것은 예배 방해예요. 왜? 2020년 5월달까지 용산의 저 광란의 현장을 코로나가 넘치는 저 광란의 현장을 방치했어요. 지금까지 216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저는
나이트클럽 광란의 현장을 2020년 5월까지 방치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코로나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사업도 힘들고 학생들 공부도 못하고 이제 개학하려는데 2차 폭발이 일어났어요. 전국의 학생들 공부 못하는 것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조 손실이 난 거예요. 박원순이가 이태원 클럽 단속 안 해가지고요.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진 거 누구 그때 철저히 책임을 물었죠. 코로나 방역 무너진 거 박원순이 엄벌에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저기에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이태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12,000명이 지금 그 이태원을 다녀갔고요. 수천 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박원순 때문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면 12,000명 중에서 2,000명 이상이 연락 두절입니다. 이 연락 두절된 사람이 온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박원순 때문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이태원 클럽에 갔는 20대가 집에 있는 60대 부친과 1살짜리 조카를 감염시켰다는 기사입니다. 온 국민들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태원 클럽에 917명의 교사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 전염된다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교실에 개학했다가.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구속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그날 이태원 클럽에 2,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안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50명도 안 있습니다. 2,000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밤새도록 침 튀기면서 술 처먹으면서 하는 그것은 코로나 위험이 없다고 했는 게 박원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에 와서는 500명 데리고 와서 했던 게 박원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 법상식을 갖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들 수천 명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 익명 검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익명으로 여기 들어올 때 이름 익명으로 적습니까? 근데 동성연애자들은 동선 추적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김경수가 익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저게 언제냐? 3월 초에 이태원이라고 나오죠, 기사. 저 위에 제목에. 이태원이 위험하다고 박원순한테 기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저기 뭐라고 했냐면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서울시청 공무원들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저기서 기자들이 수십 개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태원이 위험하다, 코로나 감염이 일어난다, 사랑제일교회는 단속하면서 저 왜 안 단속하느냐 했더니 공무원들이 저 빨간 글씨로 인터뷰에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압니까? 이태원 클럽은 막을 명분이 없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방치한 거예요. 기자들이 막아야 된다 했는데 이태원 클럽은 막을 명분이 없다. 헌법상 기본권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춤추고 놀아야 된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예배 드리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 고발하면서 나이트클럽은 고발할 명분이 없대요. 이게 상식에 반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 다음, 그래서 박원순이가 분명히 고의적인 범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 매일경제의 인터뷰 기사에 보면 막아라고 했는데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부산에서 클럽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박원순 계속 이태원 클럽을 운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요. 3달 전에 대구의 클럽에서도 확진자의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숨겼습니다. 왜? 클럽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해주고 교회나 우파가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 슬라이드. 저기 보세요. 사랑제일교회 저런 위에 저런 평화스러운 몇 명 들이지도 않는 안전한 예배를 밑에 저렇게 500명 이상 경찰 공무원에서 막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예배 방해죄입니다. 왜? 이 사람은 국민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훨씬 위험한 이태원을 2020년 5월달까지 방치한 거에 대해서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박원순은 분명히 해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원순은 저 이태원 클럽을 방치하고 사랑제일교회는 막았습니다. 이것은 예배방해고 이태원 클럽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죄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런 자료들을 다 칼라 프린트해가 가서 경찰한테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드리면 단 한 명의 감염자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랬습니다. 박원순 씨 216명 감염자 나온 이태원 클럽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김문수 지사님이 그랬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없이 고발하면서 이태원 클럽 갖는 사람 몇 명 고발했냐? 꼭 대답해달라. 몇 명 고발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고발 안 했어요. 박원순이가.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뭔지 압니까? 보수단체가 2020년 5월 16일 날 오후 2시에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광주시 이용섭 시장이 감염병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200명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200명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집회하겠다고 했더니 감염병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 감염병 때문에 안 되니까 집회 참가자 전부 벌금형으로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왼쪽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 뭔지 압니까? 2020년 5월 16일 날 광주에서 오후 2시에 민노총 집회 사진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200명 보수단체 집회는 감염병으로 고발한다고 겁박해서 집회를 방해하고 그 감염병 위험이 있다는데 민노총 집회는 2020년 5월 16일 날 저렇게 보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대검찰청에 가서 이용섭 시장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왜 고발만 당해야 돼요? 네? 앞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제가 처벌시킬 겁니다. 해명해야 돼요. 왜 우파 집회에는 감염병이 없고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우파 200명 모인 것은 감염병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좌파 200명 모인 것은 왜 고발 안 합니까? 이거는 검사든 판사든 해명이 안 되면요 이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겁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어요. 법 앞에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파 국민은 집회도 못하고 의견도 표출 못하고 좌파 국민은 저렇게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저게 2020년 5월 16일 날 광주 사진입니다. 길거리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좌파 단체들이. 그러면서 우파 200명 단체는 감염병이 위험해서 고발한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를 이용한 악독한 정치 탄압, 종교 탄압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비던스 사진을 가지고 하잖아요. 박원순, 이용섭 해명하세요. 저거 2020년 5월 16일 날 광주에서 감염병이 심해서 집회 200명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그 다음 저거 이용섭 5월 15일 날 사진입니다. 광주에서 야외도 위험하다 했는데 실내에서 특별 시사회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영화 보는 모습입니다. 처벌해야 되겠죠? 야외가 훨씬 안전합니다. 야외 단 200명 집회도 금지했던 사람이 실내에서 자기들은 광주 기념한다고 5월 15일 날 영화관 안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감염병을 이용하지 마세요. 국민의 생명을 이용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거짓된 정권은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마음대로 광주에서 원래 5월 16일, 18일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우파는 감염병 때문에 안 된대요. 그 장소에서. 다음 슬라이드. 저게 우파 집회 금지 이용섭 시장이 보냈던 행정처분서입니다. 집회하면 300만 원 형사 고발한다.
이게 북한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다음 문재인입니다. 의사들 덕분에 저기 있죠. 의사들 덕분에 저렇게 해서 언론에 하는데요. 그 덕분에라는 의사는 옆에서 삭발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대구시 북구 의사회 회장입니다. 문재인이 의사들을 이용해서 의사들은 굶어 죽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국민들 우미나 정책으로 의사들 덕분에 하면서 저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요, 무서운 것은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이 뭔지 압니까? 5.18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처벌한다. 형사 처벌한다가 21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제는 5.18을 찬양만 해야 됩니다. 비판하면은 처벌하는 나라. 이건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5.18이 민주화 운동입니까? 민주화 운동이 다른 사람들이 비판도 못하게 하는 게 민주화입니까? 그런 민주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21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광주 5.18을 찬양하지 않으면, 비방하면 처벌한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 전두환 대통령 저 사진을요, 서울 시내 저 모형물을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저게 민주화 정신입니까, 여러분? 저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저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그 집 앞에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가서 사람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내 집에 내 형상을 해가지고 저렇게 가져오는 게, 이게 광주 민주화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저 두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여러분. 동상만 철거하겠습니까? 이제는 애국 국민들 공개 처형도 할 수 있어요. 저 포승줄 형상이 보는 거,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통합당 대표가 주먹 쥐고 거듭 사죄를 한답니다. 5.18 앞에. 경제가 파탄되고 조국이 사기에다가 울산 선거 사기에다가 드루킹 사기에다가 윤미향이 사기에다가 사과 한마디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과 전문당이 5.18에 대해서 사과만 하고 앉았습니다. 야당이면 정부의 이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야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국민들이 정말 절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정말 이제는 윤미향이 저 사진인데, 윤미향의 거짓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오늘 제가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파가 집회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고, 좌파가 집회하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이런 거짓된 코로나를 마녀 사냥에 이용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중국은 안전하다 그러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을 고발한 바로 그날 중국은 환영한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국민들 환영한다고 했던 게 박원순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때문에 국민이 오늘까지 266명이 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세월호는 304명이 죽었는데 해상사고잖아요. 가다가 그냥 우연한 해상사고잖아요. 수학여행 가다가. 그걸 7년 동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했던 게 저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환영한다. 아까 제가 보셨죠? 2월 24일 날 이인영이 하는 거 보셨죠? 저런 정책 실패 때문에 266명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례식을 조문을 갔는데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못 들어왔대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들어오면 2주간 격리되니까.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 모든 사람 2주간 격리되는 거 아시죠? 부모님의 마지막도 못 보는 이런 비참한 세상을 만든 게 문재인 정부예요. 17세의 아이가 코로나로 죽어간 게 문재인 정부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K방역요? 양심이 있으세요, 양심이. 정말 저는 이 거짓, 박원순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밤새도록 광란의 현장, 거기서 확진자가 200명 이상 나오는 광란의 현장은 단속 못한대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안 나온 사랑제일교회는 날마다 찾아와서 앞에서 500명 와가지고, 저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버꾸라지 박원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제가 마지막에 정말 이거는 사법 정의의 문제고 대한민국 정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박원순이가 몰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경제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 하면서 2020년 5월달까지 방치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게 뭔지 아십니까? 200명 이상 확진자 해가 사고 터지니까 단속했어요. 단속할 근거 없다면서. 중국 사람 막을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로 2020년 2월 2일 날. 근데 4월 1일부터 막았죠. 2달 후에는 왜 막습니까? 막는 근거가 없는데. 이런 에비던스, 정말 새빨간 거짓말. 외국 국민을 2월 22일 날 종로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전 국민에게 중국 바이러스를 유학생 7만 명, 관광객 60만 명 받아들이는 거 환영한다고 다음날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박원순이가. 어떻게 중국 사람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더 차별합니까? 이용섭 시장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종로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종로경찰서에서 지난 목요일 날 전화 왔어요. 어디냐고. 종로경찰서입니다. 박원순이 고발한 거 조사받으러 오세요. 제가 박원순 고발했는 거에 대해서 점검한 이만큼 다 출력해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손상대 대표님이 고발당한 거 집시법 위반요? 이것도 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집회를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집회냐 기자회견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서울 시내에서 코로나가 없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예? 서울 시내에서 코로나가 없는 곳이요,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집회가 서초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대법원 앞에서 하고 검찰청 앞에서 하는 게. 박원순이나 강남구청장 그 사람들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흑사병을 이용해서 저 사람 때문에 흑사병이 생겼다. 마녀사냥하는 것처럼 질병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정치 탄압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거짓되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거 파렴치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박원순 처벌해야 됩니다. 이용섭이 처벌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고발만 당하지를 않아요. 저는 고발할 거예요, 이제는. 네? 왜 우리가 고발만 당합니까, 여러분? 이유를 대야 될 겁니다. 같은 날 민노총 집회는 보장했던 이유를 대야 될 겁니다. 그 전날 마스크 쓰고 마스크도 안 쓰고 영화 보고 히덕거렸던 거 해명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5월 16일 날 단 200명 우파 집회 감염병 위반으로 막은 거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직권 남용죄고요. 집회 방해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사랑제일교회 앞에 와서 얼마나 소리 크게 틀어놓고 예배 방해하고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이태원 클럽에 500명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박원순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내가 그 피고발인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반드시 확인해서 제가 판사분들 나는 양심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은 항고하고 안 되면 재정 신청하고 판사분 검사분들도 정권 바뀌면요
이거 특검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266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을 드러내면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에비던스를 가지고 거짓을 알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오늘 PPT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이 사람들이 자꾸 아니다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자기들이 했는 증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행실은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 거짓으로 국민들 사망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퍼져서 국민들 고통받는 거 이것만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도요 문재인 탄핵되고 박원순 감옥 갑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거짓에 대해서 저만 자꾸 떠드는데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떠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욱 회장님 참 서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찾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PPT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죠? 이 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정립을 해야 되냐 아니면 마구저리 울분만 토하고 의욕만 드러낼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초기 방역 실패로 인해서 260명이 넘는 선량한 국민을 죽인 이런 문재인 일당들, 그리고 정치 방역과 지 꼬라지 대로 방역을 가지고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 태극기 집회를 탄압했던 이 박원순이까지, 이건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고소고발을 통해서라도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의사 출신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는 거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우파에는 법조인이 없습니까? 자빠져 자겠지. 나라가 망하면 변호사는 거지 안 됩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도 명색이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면 불의에 한가하고 지금 문재인이나 박원순이 하는 이런 꼬라지에 고소고발을 통해서 법적으로 뭔가 처단을 하는 자기 영역에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미친놈입니까? 할 짓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자유 대한민국이 망에 자빠지는데 이 상태로 가면 10년 20년 후 지금의 10대 20대 아이들이 짊어지게 될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바로 공산당 새빨간 나라가 될 텐데, 이걸 보고도 의식 있는 국민이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자를 욕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몰라서 그냥 뭐 나라가 뭐 그래 되나보다 이렇게 하는 천만당인데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국민이 71%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 망하게 생겼습니까? 지금요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오판 4.15 부정선거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의혹들은 그대로 계속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당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을 어긴 불법 QR코드를 썼기 때문에 이자를 고소고발하고 이걸 가지고 사전선거 무효를 주장하면 주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이겨서 밭 좀 잡아놓고 나머지 정거고 이거고 저거고 막 갖다 들이대야 이것들이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요 저 법원 앞에서만 집회하면 안 됩니다. 이 각 언론사 다 찾아가서 이놈들부터 정리해야 돼요. 이것들이 진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걸
누가 봐도 거짓말이면 당연히 물어봐야지. 이게 거짓말이지. 보기에는 거짓말인데 가짜라고 한다. 언론이요, 저도 35년을 그 밥을 먹었지만 적어도 객관적 상황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놈들이 기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은 앵무새도 아니고 복사기도 아니고 홍위병도 아니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성가리가 됐든 문재인이가 됐든 박은순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주댕기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적어서 신문이나 방송에 내보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원흉이 저는 보기에는 내 전 직장이었던 기레기 언론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고 가실 게 80년 언론 통폐보다 더한 대한민국 언론을 모조리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지냈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할 것인가,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할 것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 대한민국에는 신문도 없고 정부도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새로 재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오늘부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참여는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동네를 다니십시오. 그래야 그 바람이 우리 동네까지도 왔구나. 동조하지 않던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던 국민들이 얼씨구 이 바람에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김밥집 아줌마도 미장원 아줌마도 갈비집 아줌마도 통닭집 아저씨도 막 튀어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1 독립운동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좌파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대한민국의 빨갱이 좀 청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치셔야 됩니다. 저는 잠시 후 6시 강남역에 집회 현장에 또 갑니다. 지금 밤낮 뭐 잠잘 시간도 없어요. 우리 김여경 자매 특송에 천상의 목소리를 연구해야 되지. 빨개 잡으러 댕겨야 되지. 방송에서 요 기레기 언론들 문재인이 무슨 거짓말하지 이거 계속 또 지적을 해야 되지. 할 일이 많아요. 자, 오늘 5.13 유튜브 애국 국민대회에 함께 하신 세 분의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40여 분의 우리 애국 유튜브 여러분, 그리고 830만 해외 덕후 여러분, 오늘 이 유튜버들을 보고 계시는 우리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벽 앞에서 떨어질 듯 말 듯 숨을 헐떡이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애국 국민의 힘으로 모두 지켜냅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웃 살렘 항해
진짜 이게 그동안 출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BC 기자가 오는데 기자에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님들이 쓰시는 그 기사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 수가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시했으니 여러분, 버퍼가 마지막에 심해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계속해서 버퍼가 생겨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방송을 종료하고 광화문으로 가서 다시 또 방송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